비용은요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대요. 크게 네 가지로 나와 있네요. 매출, 원가, 원가에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자, 원가예요. 내가 짜장면을 제공할 때 짜장면 원가, 짜장 뭐 소스 뭐 감자 면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만 볼게요. 판매된 상품 또는 제품의 원가, 제공한 용역 원가, 말 그대로 원가고요. 자, 그거 외에도 이제 들어가는 돈들이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배달하면 배달 비용들, 배달하는 사람한테 주는 돈들도 있을 거고요. 조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 주문을 장을 보고 왔지만 그걸 갖고 온 양파 그대로 고객에게 줄 수 없겠죠. 누군가가 요리를 해줘야 돼요. 조리를 해줘야 돼요. 누가? 주방장이요. 주방장에게 나가는 급여 이런 것들 다 팔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만 볼게요. 판매 활동 및 회사의 유지, 관리 활동에 관련된 비용이래요. 자, 그 밑에 내용들은 읽어만 볼게요. 영업의 비용, 영업과 관련하는 비용은요 영업 활동 이외의 보조적인 또는 부수적인 활동에서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그 아래 법인세 비용은 자 법인세를 내야 되는 비용입니다. 단기 법인세 부담액 등으로 인한 비용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옆으로 오세요. 동그라미 2번 비용의 인식 기준. 자, 수익은요 수익을 인식을 하려면은요 인도하면서 수익을 실현되었다라고 실현되었을 때 인식을 해야 되는 실현주의래요. 뭐가? 수익이요. 비용은요 비용도 그러면 실현되었을 때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용은요 어떻게 했느냐, 이름 자체는요 이름 먼저 말씀드릴게요.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에요. 어렵죠? 무슨 말이야? 수익은 실현주의에 따라서 인식을 하고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인식을 하래요. 무슨 말이냐? 이 수익이 발생을 하면은요 이 발생을 했을 때 대응되는 비용을 그때 인식을 하는 거래요. 다시요. 수익은요 내가 넘겨줬을 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럼 그때와 관련된 비용들이 대응이 된다면 그때 인식을 한대요. 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직접적으로 수익과 관련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순간 짧아졌네요. 자, 봐요. 자, 짜장면을 팔아요. 짜장면과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이 뭐였어요? 조금 전에 보셨던 짜장면 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안에 들어간 재료비, 원재료비, 즉 원가. 더 자세하게는 매출 원가. 짜장면을 한 그릇을 팔았어요. 나 오늘 하루 종일 짜장면 한 그릇만 파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그릇만 정성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딱 한 고객에게 한 그릇만 팔고 끝난다고 봅시다. 간단하게 해서. 나는 장을 보는 거는 오늘 짜장면 한 그릇을 멋들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장을 보는 거예요. 1,000원이 들어갔어요. 7,000원이 들어갔어요. 7,000원. 짜장면 한 그릇 10,000원입니다. 자, 이 10,000원을 벌기 위해서 들어간 7,000원 재료비, 원가는요 언제 인식을 한다고요? 이때 장을 보면서 내가 돈을 줬을 때 인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때는 나의 재고자산이 되는 거고요. 원재료. 언제 인식이 된다? 고객에게 판매를 했을 때 내가 수익이 됐잖아요. 짜장면 한 그릇 팔아서 매출이 됐잖아요. 이때 매출 10,000원과 매출원가 저기 7,000원을 드디어 자산, 재고자산에서 비용으로 7,000원으로 인식을 한다고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건. 직접 대응은요. 특히 뭐 매출원가, 재료비 이런 애들이요. 옷을 사왔어요. 옷을 한 벌을 사서 한 벌만 팔았어요. 그럼 난 옷을 한 벌을 샀을 때 돈이 나가지만 죄송합니다. 이거 원가 맞는데 돈이 나가지만 7,000원이 나가지만 이 한 벌을 갖다 이 샀을 때 바로 비용으로 원가로 잡는 게 아니라 언제 한다고요? 한 벌을 팔았을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원가로 잡는다고요. 매출원가로. 자, 그럼 직접적이지 않은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간접 비용. 간접 대응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외의 애들이 대부분 다 간접될 거예요. 누구?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도 있을 테고요. 나 이거 팔기 위해서 뭐예요? 면 뽑는 기계를 샀습니다. 여기 이쪽에 반죽을 집어넣으면 이쪽에서 면이 나와요. 이거는 한 5년 동안 쓸 생각이에요. 그리고 한 100만 원 정도를 주고 샀습니다. 5년이 있으면 고철값도 못 받을 거예요. 그럼 5년 동안 짜장면 한 그릇을 팔 때마다 아 고객 요만큼 썼어 할 수가 없겠죠. 이런 건 합리적으로 나누려면 어떻게 해요?
5년 동안 내가 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1년에 나누기 5에서 1년에 20만 원씩을 비용으로 잡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대응을 시키자 이거예요. 뭐예요 저게? 감가상각비 이런 애들. 감가상각비 이런 애들. 오케이. 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짜장면집을 오픈했으니까 짜장면집에 들어가는 전단지 천장을 돌렸습니다. 전단지 천장 돌렸다고 해서 고객이 몇 명 올지는 모르겠어요. 전단지 천장을 돌렸는데요. 뭐 한 장당 10장당 고객이 한 명이 온다고 계산을 해야 되나? 20장당 한 명이 온다고 계산해야 되나? 아니면 한 장당 고객이 한 명이 온다고 계산을 해야 되나? 이게 매칭이 안 돼요. 이러한 것들은 그냥 얘도 간접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 짜장면집 잘 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전단지, 광고와 관련된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간접 대응이 될 거예요. 얘네를 둘로 나눠서 볼게요. 간접 대응 되는 애들이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 애들이 하나가 있고요. 합리적인 방법이 없는 전단지 같은 광고비.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교통비? 이런 것들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찾아보면. 그렇게 해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만약에 직접 대응된 애들은 매출 됐을 때 바로 매출원가를 잡아주고요. 이렇게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 애들은 합리적으로 연으로 나눠서 기간으로 해갖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합리적이지 않은 저는 광고비 같은 경우는 그냥 썼을 때 바로 비용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 밑줄 칠게요. 자, 187페이지 네 번째 줄입니다. 가운데 부분 수익 비용의 대응의 원칙 네모 쳐주시고요. 자, 그 아랫줄 가운데 회계기간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에는 1. 인과관계에 따라 직접 대응하는 방법 2.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법 3. 발생한 회계연도의 기간 비용화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네모 박스가 제가 바로 설명드린 그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은 자, 비용 어떤 건지 확인을 했고요. 비용 인식을 할 때는 언제 인식을 해라? 수익과 비용 대응을 시켜가지고 인식을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익 받고요. 비용 봤어요. 이제 수익의 대표적인 매출액부터 쭉 따라갑니다. 매출액부터 매출액 보고 매출 원가 보고 하도록 할게요. 페이지 매출액 나와 있는 170페이지요. 네모 1번 매출에 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밑줄 칠게. 매출이란 수입 회사의 주된 수입원을 매출 그 아래줄 매출은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며 자, 매출이란 어떤 거냐면요. 수익의 앞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168페이지 우리 밑줄 쳤어요. 맨 위에 줄 끝부분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나타난대요. 그렇게 하는 뭐요? 회사의 주된 수입원을 매출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어렵지 않아요.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밑에 박스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은행이라면 이자가 우리 회사의 매출일 거예요. 은행. 근데 에듀윌 같은 경우는 우리 돈 빌려주는 회사 아니죠. 이자 받는 회사 아니죠. 그럴 경우는 에듀윌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강의 수강료가 매출일 거예요. 에듀윌에서 이자가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받게 되면은 얘는 영업과 관련 없는 비용이니까 수익이니까 영업의 수익으로 빠질 테고요. 은행에서 강의로 해서 수수료를 받는다면 만약에 뭐 은행에서 뭐 유명한 PB가 있어서 다른 곳에 강의를 보냈다가 돈을 버는 게 있으면 은행이 주된 수입원이 아니잖아요. 그런 건 마찬가지로 영업 외 수익으로 잡을 거예요. 계속 나와 있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상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게 매출일 테고요. 그리고 상품을 파는 회사 같은 경우는 상품을 파는 게 매출액이 뭐예요? 상품 판매액이 매출액이 될 거고요. 부동산 임대업이요.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받는 임대료가 매출일 거예요. 에듀윌에서 이렇게 스튜디오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촬영을 합니다. 한 10개 있는데 그중에 2개는 안 쓰고 8개만 열심히 쓰고 있어요. 2개가 남네요. 2개를 누군가에게 임대를 내줬다면 누군가에게 쓰게 줬다면 그걸로 받는 임대료 같은 경우는 에듀윌에서는 주된 수입원이 아닐 거예요. 주된 그걸로 해서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업의 수익이 될 거예요. 그렇게 회사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매출은 달라지게 됩니다. 자, 매출 회계 처리 볼게요. 매출 회계 처리는 방금 앞에서 보셨던 그 내용이에요.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현금, 자산의 증가 우리가 매출이 발생을 했어요. 짜장면을 팔았어요. 10,000원 한 그릇. 비싸네요.
자, 고객은 현금을 내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우리 회사에서 증가를 하게 되겠죠. 또 뭐 외상으로 해서 사갔어요. 그럼 외상 매출금이라는 우리 회사의 자산이 늘어나게 되겠죠. 자산이 늘어날 거예요.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한테 뭐죠? 밀가루를 공급을 해주는 업체에서 와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우리 짜장면집에서 음식을 먹었어요. 한 그릇 먹고 밀가루 나도 외상으로 샀던 게 있거든요. 외상가 갚을게 한 뭐 8만 원이 있었어요. 밀가루. 그럼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얘기할 거예요. 아, 그거 1만 원 주셔야 되는데 그 8만 원 제가 드려야 되는 외상 매입금에서 1만 원 까서 퉁칩시다. 그래서 난 7만 원만 갚을게요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외상 매입금이 1만 원이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부채의 감소 또는 자산의 증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 아래 나와 있고요. 자, 그럼 매출을 언제 인식하느냐? 오른쪽에 보시면 매출의 인식 시점 3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셨듯이 일반적으로는 매출 우리 어떻게 해요? 판매되었을 때 인식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다. 원칙이다. 제품을 판매 언제 됐느냐? 고객에게 인도해 줬을 때 그때가 인식하는 시점입니다.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출도 그때 인식을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거기 표에 나와 있는 판매 기준이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매출 수익 인식 시점이에요. 자, 반가를 1번 판매 기준 옆에다가 인도 기준이라고 적어주세요. 판매 기준 옆에다가 인도 기준이라고 적고 옆에 일반적인 재화라고 적어주세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판매 기준 또는 인도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되는 업종. 예를 들어서요. 건설업 같은 경우는요. 자, 내가요 건물을 10년 동안 지을게요. 건물을 10층짜리를 큰 걸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 빌딩을 짓는데 뭐 하루 이틀, 1년, 2년에 지어지는 경우보단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층짜리를 1년에 한 층씩 진다고 볼게요. 그리고요, 이거는 100억을 받을 거예요. 다 지으면 예쁘게 멋지게 지어서 100억을 받을 거예요. 그럼요, 내가 이걸 만들어서 고객에게 주는 사람이라면 난 이걸 다 지었을 때 그리고 고객에게 넘겨주었을 때 등기를 해줬을 때 그때 수익으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시점에서 판매 기준이나 아니면은 인도 기준에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면 이러한 것들은요 1년에 내가 100억을 받을 거고요. 이거는 나는 50억을 내 원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이거 다 만드는데 나는 기술자니까는 50억이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한 층씩 10년 동안 만드니까 1년에 한 5억 씩 들어가면은 이걸 팔고 나면 고객에게 100억을 받을 거야. 난 50억이나 남겨먹네. 잘했어. 잘 생각했어. 라고 해서 이걸 넘겨줄 때까지는 돈을 안 받았다고 치니까는 100억은 이때 들어오는 거예요. 10년 차 때. 10년 되었을 때. 근데 나는 이걸 짓기 위해서는 계속 돈이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번 게 없으니까 빵. 나간 게 5억이니까 매년 마이너스 5억. 마이너스 5억. 마이너스 5억. 마이너스 5억. 5억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때도 5억 들어가겠죠? 이때만 95억이 벌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땐 계속 세금도 못 내고 이때 갑자기 빵 해서 세금 많이 내고 안 된다. 이런 거는 이걸 건설을 진행하는 기준에 따라서 한 층 지으면 한 층만큼 수익을 인식해. 한 층 지으면 한 층만큼 수익을 인식해. 10% 했으면 10%만큼 인식해. 10%만큼 인식해. 어디에? 받을 돈에 100억에 라고 기준을 바꿔놨어요. 그게 바로 진행되는 만큼 수익으로 인식해라 해서 진행 기준입니다. 이거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럼 100억을 10년 동안 나눠서 받을 건데 그럼 어떻게 할래? 아, 내가 많이 해보니까 1년에 5억씩 나는 돈을 쓰더라. 50억 가지고 나는 1년에 10%씩 만들어. 아, 그래? 그럼 이것도 똑같은 기준으로 10%씩 나눠. 얼마예요? 10억. 그 다음에도 10억을 벌었다 치고 아직 돈은 안 들어왔지만 5억 빼줘서 플러스 5억. 그 다음에도 10억을 벌었다 치고 그 다음에 그리고 5억을 썼다 쳐서 또 그 해도 5억 플러스 5억 골고루 하면은 매년 5억씩 벌어들이는 아주 정상적인 손익계산서 흐름이 나올 거예요. 이러한 형태가 진행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 다음 예제로 한번 볼게요.